매그님 번역 일본 괴담. 거울에 비친 자신이 미소 지을 때. 당신은 보라색 거울이라는 말을 알고 계신가요? 이 말을 알고 있는 사람은 20살이 되는 생일이 되기 전까지 이 말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거울 속 세계에 끌려들어가 죽어버리고 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발단이 된 곳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살고 계시던 도쿄도 하치오우지시라는 곳이라고 합니다. 옛날 하치오우지에는 지금의 한센병이라고 불리우는 나병 환자 격리시설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불치병과 같이 취급되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나병이라는 것은 피부병의 일종으로 피부가 짓무는 증상이 있으며 사람에 따라 짓무른 피부가 보랏빛으로 보이기도 해서 거울에 비친 자신이 보랏빛으로 보이면, 즉 나병이 발생하면 죽음에 이른다는 사실이 이 보라색 거울의 발단이라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어렸을 적 이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해서 "야, 지금 A군이 보랏빛으로 보였어. B군이야말로 보라색 옷을 입고 있잖아." 이런 이야기들을 농담처럼 이야기하면서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쉬는 시간이 되면 학교에서 거울 앞에 서보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보랏빛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걸 즐기고 있던 그때 갑자기 A군이 "지금 거울 속엔 내가 웃었어." A군은 항상 웃고 있잖아. 마침 수업정이 울려 다들 웃으며 교실로 돌아갔지만 A군만이 파랗게 질린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당시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좋지 못한 예감이 들었고 A군에게 괜찮을 것이라고 달래주었습니다. 다음 날 사태가 일변했습니다. A군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A군은 결석인가요?" 교실엔 누군가가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는 "슬픈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지만 A군은 어제 심장 발작으로 죽고 말았어요. A군을 위해서라도 장례식에는 꼭 참석하도록 합시다." 반 아이들이 동요하던 중에도 선생님은 감이 왔습니다. 그날 점심시간 평소와 같이 친구들과 모여 있을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A군 말이야. 거울 속에 자신이 웃었다고 말했잖아. 무슨 관계가 있는 거 아닐까?" 주변의 친구들은 그럴 리 없다며 두려움에 떨면서도 강한 어조로 부정했습니다. 선생님 자신이야말로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혹시. 저녁 때 가족들과 함께 장례를 치르고 있는 A군의 집으로 갔습니다. 모두 까만 옷을 입고 있어 까마귀 무리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꽃을 올리고 향을 피운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A군이 보고 싶어요. 아주머니, 마지막으로 헤어짐의 인사라도 주고받고 싶어요. A군을 보게 해주세요." 하지만 아주머니께서는 어린 아들을 잃은 충격 때문인지 우울한 표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선생님도 그것을 눈치채고 무리하게 요구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반 친구들도 슬슬 진정하기 시작했을 때 선생님은 A군의 집에서 향을 피우자라고 말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친구들과 A군의 집에 갔을 때 일입니다.
아주머니께 향을 피우러 왔다고 말씀드리고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향을 피우고 돌아가려고 할 때 저기 잠깐만, 아주머니께서 선생님을 불렀다고 합니다. 선생님만 남고 다른 친구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A군과 가장 사이가 좋았던 선생님만이 남아주길 부탁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애가 죽은 날 아침 처음 발견한 사람이 나야. 일어날 시간이 됐는데도 안 일어나서 깨우러 갔었어. 처음 봤을 때 그 애의 몸이 노란빛으로 변한 걸 금방 알 수 있었단다. 앞으로 누워 있었는데 몸을 만져보니 너무 차가워서 서둘러 얼굴을 봤더니 말로는 잘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뭔가를 두려워하는 듯한 얼굴이었어. 선생님은 끝까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눈은 흰자위를 드러낸 상태로 혀는 길게 나와 있었고 팔은 관절과 정반대 방향으로 꺾여 있었다고 합니다. 장례식 때 A군을 보여주지 않은 이유는 그 때문이었다고 아주머니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생님은 대학생이 되어서도 향을 피우러 가긴 했지만 A군의 사이는 점점 잊혀져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소속되어 있던 동아리에서 꽤 인기가 있어 가장 귀여운 여자아이와 사귀고 있었답니다. 선생님은 가족들이 여행 때문에 집을 비운 틈을 타 여자친구를 집에 불렀습니다. 둘이서 TV를 보며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그러다 잠시 화장실에 갔다 온 여자친구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야, 방금 거울에 비친 내가 웃었다? 넌 너무 행복해서 그런 걸까? 그 말을 들은 순간 등에 소름이 쫙 돋아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치듯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아니야, 그때 A군은 단순한 병이었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지만 혹시... 선생님은 기억을 억누르듯 아무것도 모르는 척을 하고 그대로 밤을 맞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끝까지 지켜보기 위해. 새벽 2시 반 정도가 되었을 때입니다. 여자친구는 벌써 잠들었지만 선생님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침대에서 자고 있던 여자친구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조심조심 이불을 벗겨보았습니다. 발밑에 놓인 처음 보는 손거울 속에서 웃는 얼굴의 여자친구가 발을 잡아 당기고 있었습니다. 필사적으로 여자친구의 발을 반대쪽으로 당겨보았지만 너무 강한 힘이었던 탓에 결국 여자친구는 거울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말았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너무 무서워서 불을 켜고 경찰에 연락을 했지만 그런 농담 같은 소리를 믿어줄 리는 없었고 그저 경찰이 오는 것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묵직하게 어깨에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잘 보니 노랗게 물든 인간의 손이었습니다. 돌아보니 보기엔 너무나도 끔찍한 모습의 여자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들어와 확실히 사인을 조사해 보았지만 심장 발작의 일종으로 단정되었습니다. 선생님은
그 영향에 의한 충격으로 머리가 하얗게 새어버려 한참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초등학생이었던 때 선생님은 27세이셨지만 머리는 완전한 백발이었습니다. 별명이 젊은 영감님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이 이야기를 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 평생 한 번은 겪을 현상입니다. 혹시 거울 속의 자신이 미소 지었다면 절대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두려워 말고 상냥하게 미소를 지어주세요. 라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모습에 초등학생인 반 친구들 모두가 진짜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모르는 친구가 친구들 사이에서 거울 속엔 내가 웃었다라고 말한 뒤 심장 발작으로 사망했다는 이야기가 제 주변에서도 한 번 있었습니다. 미소 짓는 거울 속의 자신은 거울뿐만 아니라 수면이나 유리, 또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람의 눈에도 비칠 때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미소 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미련하게 거울 속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남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편이 현명할 것이라 생각합니다.